최근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TRAC가 발표한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 통계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시민권자 외국인은 공항, 항구 및 국경 검문소에서 78만 8,95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22년 동안 부적격 판정을 받은 38만 652명의 수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입국 부적격 통계는 2022년에 크게 증가한 14만 8,820명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매월 평균 9,485명이었습니다. 멕시코와 접한 캘리포니아주의 샌이시도르 국경 검문소에서는 매월 평균 7,878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브론스빌 검문소와 히달고 검문소에서는 월 평균 7,523명과 5,500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텍사스주 엘파소 검문소에서는 월 평균 3,47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는 플로리다주 로더데일 국제공항과 뉴욕 JFK 국제공항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주의 버팔로 나이아가라 폴스 검문소와 챔플레인 로지스 검문소에서는 각각 4,202명과 2,049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건부 입국이 허용된 비시민권자 외국인은 3만 1,06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부적격자의 38.2%를 차지하는 수치로 2022년에 비해 131.6% 증가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 시도가 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조건부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리노이 북부 부촌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택에서 2명의 여성과 2명의 아이를 강제로 감금시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고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하일랜드파크 경찰이 1월에 원에시아 에비뉴 500번지에 위치한 한 집에서 잠재적인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월 7일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특별수사그룹과 경찰 및 국토안보수사관들이 이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국은 거기에서 34세 글래디스 올레아가 멕시코에서 4명의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9세 여성과 그녀의 2세 아들, 그리고 22세 여성과 그녀의 15세 남동생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바네스가 4명을 2023년 7월경 이들을 미국에 불법으로 호송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바네스는 주택 안전 및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도착 후 그들의 신분증, 돈 및 기타 물품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과 10대 소녀는 미국으로의 안전한 입국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빚은 계속 불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부엌 캐비닛과 냉장고 주위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으며 10대 소녀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불법으로 일하도록 강요됐고 이바네즈는 아기가 밤에 조용하게 하기 위해 낮에 잠들지 않도록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그 악랄함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바네즈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멕시코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바네즈는 13일 자택에서 체포돼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웃인 다미닉은 경찰이 집에 침입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을 구조했다며 추가 혐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네스는 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이며 15일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인신매매는 레이크 카운티에서 벌어진 새로운 사건이 아니며 보안관 사무소의 특별수사그룹은 과거에도 여러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안관은 인신매매범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한인사회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이민 후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희박해진다고 15일 나중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 뉴욕 총영사관의 의뢰로 나종민 교수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러웨어 등 미국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1,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32%였습니다. 그러나 이민 1.5세대 이후 응답자들은 이에 반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37%에 그칠 뿐이었고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은 한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70에서 80% 이상이라고 생각했으나 20대 이하는 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민 1세대는 모국에 대한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1.5세대 이후 세대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나 교수는 세대가 거듭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인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미국 사회, 문화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차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주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 강화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발족하고 민족 정체성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체성 인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그동안 거의 없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LA 지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근 학교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된 학교 앞에서는 급히 자녀를 인계하려는 학부모들로 붐볐으며 경찰은 도로 통제로 교통 혼잡을 유발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45분쯤 한인타운 내 세밀리 박사의학 보건학 매그나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밀리 초등학교의 이재희 사무실 직원은 외부에서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즉시 학생들을 교내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밀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접한 에버레스트 중학교, 버질 중학교, 센트럴시티 밸류 고등학교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모두 한인타운 내의 학교로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입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내에 머무르도록 조치했습니다. LAPD는 약 1시간 동안 세밀리 초등학교 인근의 도로를 차단하고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이날 각 학교 앞은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로 붐볐습니다. 학교 측은 LAPD로부터 학교 여부를 확인한 후 학생들을 학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또한 LA 다운타운 매그나 고등학교도 이날 임시 폐쇄됐습니다. 재학 중인 김모 군은 학교 폐쇄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기 하교가 요청됐다고 전했습니다. 글렌데일 지역의 학교들도 이날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던스모어 애비뉴와 펜실베니아 애비뉴 인근에서 살상 무기를 든 용의자와 대치가 발생해 인근 학교들이 폐쇄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 및 이민 정책 실패를 비난하며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 지 2번 만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 11월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이민 문제에 대한 공격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의 진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214표 찬성, 213표 반대로 가결했습니다. 현직 강요의 하원 탄핵안 가결은 1876년 윌리엄 벨크냅 전쟁 부장관 이후 148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6일에도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214표 찬성, 216표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암 치료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던 공화당 의원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참여하면서 민주당 의원 2명의 불참으로 상황이 바뀌어 딱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공공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여겨집니다. 탄핵은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탄핵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넘어가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수작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도 마요르카스 장관은 상원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표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명예로운 공무원을 공격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대변인의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한 병원에 차량이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13일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최초 보고된 10명보다 적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응급요원 및 병원 관계자들은 저녁 기자회견에서 중상을 입은 어린이와 성인 1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 데이비스 너스 오스틴 메디컬 센터의 응급실 구역으로 돌진한 세단의 운전자가 사고 잔해로부터 꺼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부상당한 생존자들은 병원 응급실 로비에 있었다고 시설의 최고의학 책임자인 피라데 영 박사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응급실의 의사들이 운전자와 사고로 다친 사람들에게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2명과 부상을 입은 성인 1명은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EMS가 이전 발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델 칠드런스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어떤 물체가 파손돼 시설 바닥 일부가 액체에 잠긴 상태였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오스틴 소방국은 화재 현장으로 유해물질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유출된 액체가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병원은 보통 다양한 유해물질이 보관돼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사고의 초기 조사에서 운전자가 사고 계획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은 응급 차량으로 오는 환자들에 대한 응급실이 폐쇄됐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시설에 있는 최대 8명의 환자가 병원이 응급실 차량 통행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다른 시설로 이송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텍사스 의료 서비스를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이 병원은 오스틴 지역에서 기본 외상 치료를 제공하는 16개 중 하나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4일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23센트 하락한 배럴당 $76 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4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 17센트 하락한 배럴당 $81 60센트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1,200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휘발유 비축량이 감소하고 제트유 수요는 늘어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제트유 소비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 변동폭은 $10 이내로 머물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시장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 변동성 지표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업계의 마진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최고 관계자는 회원국들 간의 감산 목표 준수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비해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석유 공급이 늘어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